차익 실현이 크지 않을 거다. 주상복합의 큰 특징, 황금성이 떨어진다.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급지를 이동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44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께 저희 생애 최초의 신혼집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경기도 부천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2021년 6월 생애 최초로 청약을 넣어 당첨되어 소사역 앞에 있는 166세대 주상복합 101동 102동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 36층짜리 건물 중 101동 26층에 78타입 소사 한라 비발디에 2024년 1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넣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중도금 4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많이 힘든 시기 때 집을 얻게 되어 많은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부동산계 전문가이신 대표님께 이 소사 한라 비발디에 힘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대 신혼부부라고 하셨습니다.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아파트를 잘 선택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준보다 더욱더 발전된 수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산 증식을 하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는 거주가 아니라 향후 투자로 계획하되 2주택으로 보유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멀지 않은 시기엔 2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한다.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지역적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소사역 주변 일대가 뭐 1호선 그리고 대곡 소사선, 이 서해선이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죠. 그래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건 160세대 정도 되는 2동짜리 아파트다. 그리고 이따 뒤에 가서 또다시 말씀드릴 아파트가 이 부천 소사역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 지금 10년 정도 된 약 800세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좀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주상복합 형식으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동짜리에 약 166세대 정도 형성되어 있는 1, 2층 저층에 상가가 입점해야 되는 주상복합으로 건축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상복합의 큰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대다수의 이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분양가격보다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 주상복합이 지어지는 땅의 용도, 토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업지역에 건축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 그 가격이 전부 다 분양가에 산정돼서 분양가격이 높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집이 지어지는 토지의 용도는 3종 주거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이런 주상복합의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30평대의 분양가격은 얼마 정도 하냐? 약 7억 7천 정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7억 7천 분양가는 적정 분양가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고분양가로 책정되어 있다. 자, 앞전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소사역 대우프로지오 아파트 30평대와 우리 아파트의 30평대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을 당시가 2021년 6월달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2021년 상반기 기준에서 대우프로지오 아파트의 시세가 약 8억 초중반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우프로지오 아파트의 시세 대비 분양가 가격은 제가 봤을 때 6억 중후반, 이 금액이 분양가격으로서 가장 적정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7억 7천에 분양을 받았고 적정 분양가라고 한다면 6억 중후반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불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억 중후반에 분양을 받았어야지만 우리는 거의 바닥 금액에 매수한 형태가 나왔을 텐데 바닥 금액이 아닌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온 수준에서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크지 않을 거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특징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큰 특징, 황금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하면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세대수가 거의 나홀로급 아파트의 세대수처럼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수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적다 보면 당연히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파트의 큰 특징은 거주 목적이 뛰어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 거주 목적이 좋은 아파트는 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착하면 오랫동안 거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뛰어나지 않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뜩이나 또 세대수도 적죠. 자, 거주 목적이 높다. 이 거주 목적이 높은 거는 앞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입지가 너무 좋죠.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상업시설, 상권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 부천 지역 일대가 경기도권역으로 본다면 상권시설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소사역 주변도 상권시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바로 뭐 지층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런 상가시설들이 들어오는 상권시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또 여기에 초역세권 위치하고 있다. 자, 대곡소사선이 개통이 되고 서해선이 이제 연결이 되었죠. 자, 기존에는 일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이 돌아서 갔죠. 근데 이제는 20분이면 가고, 김포공항도 기존에는 한 50분 정도 거리였다면 지금은 거의 뭐 두세 정거장이죠. 약 10분이면 가는 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또 1호선을 타면 서울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입지가 좋은 곳에 있고, 또 편의시설도 잘 구축되어 있죠. 자, 이런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거주 목적이 굉장히 뛰어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주 목적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사용의 가치가 높은 아파트로 보여지는 거죠. 자, 실사용의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전세 수요가 더 많이 집중해서 들어올 그런 아파트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높게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세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상복합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더 상급적 일대인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언젠가는 이사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이 되면 상급지에 있는 대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더 많이 큰 폭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한 대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갈아탄다라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내 맘 내 뜻대로 매도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황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도 안 되고 차익 실현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갈아타기가 아예 불가능하고,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때 접근을 해야 가장 좋겠죠. 그러면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우리 주상복합의 아파트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시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갈아타기가 또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상급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 됐을 땐
우리는 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 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투자 목적.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 목적을 계획해야 되냐? 우리가 이 시점이 도래가 되는 시기에는 전세 시세가 워낙 높다 보니 차라리 우리 집을 전세를 주시고 상급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고, 굳이 갈아타기가 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2주택으로 우리는 투자를 계획하고 2주택으로 전략을 세워놓는다면 주상복합의 지금 한라비발디 아파트도 매도하지 않고 상급지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는 2주택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급지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지 않고 차익 실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 시점에 돼서 전세를 주시고 전세로 투자금을 활용을 해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되 2주택이 되는 그런 전략을 가시게 된다면 나중에 집값이 또 다시 상승하는 시점이 도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돼서 상승폭이 더욱더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따라서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급지를 이동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주 목적에서 투자 목적으로 전환만 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자산 증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거주하시되 언젠간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도래될 거다. 기억하십시오.